동일고 자동차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환입니다. 2학년 기계 일반 주차 온라인 강의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공지사항, 두 번째 교과서 대단원 1 기계공업의 개요, 중단원 2 기계공업과 그 밖의 공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원 학습 정리와 마지막으로 단어 종합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으로는 앞서 1차 시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출석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거나 늦으면 출석 체크가 안되니 꼭 시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출석을 못한 경우는 선생님이 업로드한 문제를 풀어서 토요일까지 과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하는 홈페이지인 동일공고 온라인 학습 페이지 과제 제출방 자동차 2학년 게시판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목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2학년 10반 1번 홍길동 학생으로 예를 들자면 21001 홍길동 과제 제출 제목으로 과제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내용으로는 선생님이 올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작성하면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과제 미제출 시 결석 처리가 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라인 학습 시 주의사항으로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이니 절대 댓글에 타인비하, 개인정보 유출, 성비하 등을 게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20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 기계공업의 개요, 중단원 2 기계공업과 그 밖의 공업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공업의 분류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기계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연관성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 2-1 기계공업의 분류로는 기계공업의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의 5가지로 크게 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기계공업은 공작기계공업과 같은 산업용 기계공업을 말합니다. 표 1-1 기계공업의 분류를 보면 선생님이 앞서서 말했던 바와 같이 총 5가지 기계의 분류가 있고 그 각 기계의 분류에 대한 상세 분류 또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 이 기계공업의 분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1페이지 기계공업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여러가지 공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가 다양하고 다른 공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계공업과 그 밖의 공업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품질의 금속을 공급해야 우수한 기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계공업이 발달하려면 금속공업이 함께 발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계공업의 분야는 자동차, 조선, 항공, 금형, 부품 가공 등으로 다양하며 공업 중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계공업의 발달로 전자, 화학, 섬유, 토목, 건설공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계의 발달은 다른 공업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1페이지 그림 1-14 기계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관계 그림도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공업은 조선, 자동차, 항공, 로봇산업, 환경설비, 건축, 정보통신, 석유화학 이런 산업이 기계공업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2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 이외의 그 밖의 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공업으로 기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품질의 금속입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KTX 고속열차가 운행을 하려면 마찰열과 마모를 감당할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처럼 고속 가공을 하기 위한 기계의 생산은 우수한 품질의 부품 재료 및 공구 재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자동차의 조선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위상을 갖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기전자공업으로 전기전자공업은 기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어를 담당하며 기계공업에서는 전기전자공업에 필요한 기계를 공급합니다. 또한 기계에 전자전기 제어 시스템이 도입된 메카트로닉스는 기계공업과 전기전자공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화학공업으로는 화학공업에서는 기계, 공업에 필요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흰소재 등의 소재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기계공업에서는 화학공업에 필요한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합성수지는 사출금형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이며 신소재의 개발, 화학적 가공, 전기화학적 가공 등 기계가공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공업과 그 밖의 공업으로는 건설공업은 공장을 건축하거나 도로나 상수동을 건설하는 등 기계공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합니다. 이때 기계공업은 건설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등에 필요한 기계를 공급합니다. 그 밖에 환경공업이나 자원공업 등도 기계공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기계공업은 거의 모든 공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 2-3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과정으로 일제감정기 및 광복 직후로는 광복 전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일본의 정책적인 억제로 인하여 영세공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규모의 주물공장을 비롯하여 몇 개의 농기구 제작 공장 외에는 국내 기계류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3년에 개발된 가만히 짜는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5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반이 제작되었습니다. 기계공업의 태동으로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공업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나 당시 공업 기반이 약한 현실에서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2년 4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신진 자동차에서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새나리 자동차를 출시하였습니다.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1967년 3월에 기계공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업체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특정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과서 24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6 그림이 중공업 당지 그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화학공업 및 기계공업의 기반 조성으로는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공업 중심의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국제통화의 불안과 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급격히 인상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계공업의 성장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설비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1973년 포항제철의 제1기 설비가 완성되어 중공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974년 창업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는 등 기계공업이 다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국산 고유 모델 자동차 가 개발되어 국내 최초로 에콰도르에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1977년에는 미국, 동일, 일본에 의해 세계 네 번째로 NC 선반을 개발하였으며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선박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부품 소재 및 기계의 국산화로는 1979년 말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다시 위기가 왔으나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노력으로 무난히 극복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부품 소재 국산화 계획을 통하여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수입 대체 효과 및 자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자동차 스폿 용접 로봇을 개발하였고 2000년 들어서는 항공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초음속 전술 통제기 양산 1호와 순수 우리 기술의 국산 전동차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기계 국산화 정책 및 부품 소재 산업 육성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부품, 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1995년에는 일반 기계에서 1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품 소재 및 기계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2005년에 최초로 4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14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기계공업의 9위, 교육 규모로는 세계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섬유기계 5위, 건설기계 5위, 동력 전달 장치 10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자원 절약적, 기술 집약적이면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욱 육성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의 창출과 확대가 필요하며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작아 원자재의 생산량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협소하여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수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인력의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기계공업은 무수히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품공업의 육성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수익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시장 확보를 통한 매출 확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된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 26페이지 서울국제공작기계 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35개국 1132개사가 참가한 서울국제공작기계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공작기계 및 측정기기, 로봇관 등
600개 품목이 전시되었고 공작기계 생산 부분에 있어서 세계 5위인 우리나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울국제공작기계 전시회는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국제공작기계 전시회며 1984년 6월 4일 4개국 48개사 참여하는 소규모의 국제대회로부터 시작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는 유럽 국가 공작기계전, 시카고 국제공작기계전, 중국 공작기계전과 공작기계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탑4 달성을 위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는 공작기계 생산 115억 달러, 수출 67억 달러, 세계 점유율 7%의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다품종의 신제품 개발, 정보산업 기술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복합 융합 공작기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공작기계 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7페이지 선생님과 같이 단원 합숙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공업은 여러가지 산업용 기계와 기구를 만드는 공업으로 우리 실생활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산업이나 생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두 번째,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은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공업의 형태를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기관의 원리를 이용한 방직기가 개발되어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기계공업은 컴퓨터, CAD/CAM 기술, 로봇 기술, 센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기반으로 가공 공장의 자동화, 유연 생산 시스템, 컴퓨터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의 확대로 점차 무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의 기계공업은 IT산업,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과 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미세 기계인 MEMS의 분야는 의료기기, 정보기기, 첨단현미경, 미소광학, 유체 제어, 산업기기, 분자조작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지며 급속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계공업은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의 5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은 여러가지 공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전자공업, 섬유공업, 건설공업 등 다른 공업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과제는 부단한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28페이지 단업 종합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계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지식기반 산업이라 고용 찰충도가 다소 낮다. 다소 낮다 틀렸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주력 산업이 기계공업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되고 기계 제품을 만들거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이 기계공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발명된 것은 정답은 1번 유커먼의 전기기관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앞서서 1차시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던 수업이니 다시 한번 1차시 강의를 보며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전기자동차와 같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일반화, 보편화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초음속 여객기, IT 산업, 맨스 분야,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입니다. 4번 문제. 미래 차세대 동력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부터 반도체, 태양열, 무인 자동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획기적이고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기계공업의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속제품, 어떤 제품, 정밀기계의 5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빈칸 3가지의 기계공업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면 일반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3가지를 포함한 총 5가지로 기계공업의 범위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문제. 기계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관계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업은 보기. 공작기계의 성능은 공구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운행을 하려면 마찰열과 마모를 감당할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금속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9페이지 7번 문제. 보기의 우리나라 기계공업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기읍, 소비재 및 경공업 중심. 디귿, 사회감적 자본의 확충으로 자립경제 기반 구축. 니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적 공업화 추진. 리을, 포항제철 및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마지막 미음, 신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 순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과제는 부단한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구 개발 투자 및 기술 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과 2학년 기계일반 3월 3주차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